야, 너 이거 믿겠어?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나 김순옥 73살이야.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살았는데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은행 가는 게 내 루틴이었어. 근데 2025년 11월 그날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어.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하나를 건네더니 이렇게 말했어.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경찰 부를게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믿었던 가족이 나를 배신했고 30년 전 뿌린 작은 친절이 기적처럼 돌아왔지. 이건 내 이야기야. 너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부터 말해줄게. 38년 동안 압구정 초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쳤어. 1학년 꼬마들이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는 소리, 칠판에 분필로 글씨 쓰는 소리, 그게 내 청춘이었지.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 외우고 누가 집에서 밥 못 먹고 왔는지 눈치채고 몰래 도시락 챙겨주던 때가 아직도 생생해. 어떤 애는 부모님 싸우는 소리 때문에 숙제 못해 와서 울고 내가 따뜻한 우유 사주면서 괜찮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위로했던 기억도 나. 그때마다 아이들 눈빛이 반짝이던 게 내 보람이었어. 정년 퇴직한 지 6년 됐어. 지금은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 남편은 5년 전에 췌장암으로 떠났고 아들 재민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지. 연락은 명절이나 생일 때만 간간히 해. 엄마 잘 지내? 하면서 전화 오면 그래 아들. 너만 잘 지내면 돼 하면서 웃지. 근데 솔직히 좀 외롭긴 해. 나한테 소중한 루틴이 있어.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아침 10시 KB국민은행 압구정 지점에 가는 거야. 통장 5개 챙겨서. 정기예금 3억 연금, 적금, 자유출금, 비상금. 이게 내 노후의 전부야. 월 300만 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아파트 한 채는 남편이랑 같이 산지. 그 통장들엔 돈만 담긴 게 아니야. 남편과의 추억이 다 들어있어. 30년 전 신혼 때 남편이랑 은행 가서 적금 들면서 꿈꿨던 거. 순호가 우리 아들 대학 보낼 돈 모으자. 그리고 은퇴하면 세계 여행 가자. 통장에 도장 쾅쾅 찍힐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 아들 대학 등록금 넣은 것도 남편 병원비 된 것도 다 그 은행이었지.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 루틴을 지켰어. 은행에 가면 남편이랑 같이 커피 마시며 통장 정리하던 때가 떠오르거든. 창구 직원들이 김순옥 선생님 또 오셨네요. 하면서 웃어주면 그게 또 위로가 됐어. 내 여동생 순자 얘기도 해야겠네. 순자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부모님 일찍 여의고 어린 시절부터 라면 하나 나누던 동생. 시장에서 장난감 구경하면서 언니 우리 저거 사자. 하던 그 천진난만한 얼굴 아직도 생생해. 순자가 결혼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10년 전 순자가 민철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축의금 넉넉히 줬지. 민철은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위였어. 명절마다 찾아와서 이모님 건강하세요. 하면서 깍듯이 인사하고 순자랑 같이 웃는 모습 보면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어. 근데 지난 6개월 순자가 유방암 걸렸다고 했어. 민철이 전화해서 이모님 병원비가 모자라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목소리에 망설일 것도 없이 빌려줬지. 동생이 아프다는데 뭐든 해야지. 순자는 좀 어때? 물었더니 이모님 덕분에 잘 치료받고 있어요 하더라.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 전화 끊으면서 순자만 나으면 돼 하면서 미소 지었지. 2025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어. 그날도 평소처럼 준비했어.
검은 바지, 흰 블라우스, 베이지 가디건 입고 통장이랑 도장 꼼꼼히 챙겼어. 거울 보면서 오케이 단정해 하면서 나왔지. 아침 9시 민철이 전화했어. 이모님 오늘 은행 가시죠? 늘 다정했지만 그날은 뭔가 좀 급한 느낌이 들었어. 그냥 넘겼지만 살짝 찝찝했지. 10시 딱 맞춰 은행 도착했어. 번호표 312번 뽑고 VIP 대기석에 앉았는데 월초라 로비가 북적였어. 사람들이 오가고 창구 직원들은 바빠 보이고 평소랑 똑같은 풍경이야. 근데 10시 15분쯤 정문으로 남자 셋이 들어왔어. 정장 입은 40대 남자 둘, 캐주얼한 옷 입은 한 명. 그냥 회사원 같았는데 번호표도 안 뽑고 내 뒤쪽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더라. 자꾸 눈이 가는데 바쁜 사람들이겠지 하고 넘겼어.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뒤흔들 시작이었어. 은행 창구에서 일이 터졌어. 3번 창구 박지연 대리라고 젊은 직원이 내 통장 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컴퓨터 화면 보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메모지에 뭘 급히 써서 통장 사이에 끼우는 거야. 할머니 전산 확인할 게 있어서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쪽지 펼쳤는데 거기에 적힌 말.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경찰 부를게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심장이 쿵쿵 뛰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서워서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려고 애썼어. 지연 대리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 핸드폰 화면에 비친 반사로 뒤를 살폈어. 그 세 남자 중 한 명이 민철이었어. 아침에 전화했던 내 조카 사위. 모자 눌러쓰고 낯선 남자들 사이에 앉아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왜? 이게 뭐지? 식은 땀이 줄줄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어. 민철은 늘 다정했잖아. 순자와 결혼할 때 내가 축의금 줬던 기억, 6개월 전 순자 아프다고 눈물로 호소하던 모습 다 믿었는데. 그 차가운 눈빛은 뭐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 설마 민철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때 민철이 다가와서 안더니 말했어. 이모님 순자 병원비로 1억이 필요해요. 정기예금 해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초조하고 차갑더라. 손은 계속 주머니 만지작거리고 통장을 흘깃 보는 거야. 내가 직감했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했더니 민철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모님, 오늘 당장 내야 해요. 순자 누나가 위험하다고요 이러는 거야.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 민철이 평소랑 다르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최근 몇 달 민철이 자꾸 돈 얘기 꺼냈어. 이모님 투자 좋은 거 있어요라거나 순자 병원비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면서. 그때는 순자를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했어. 왜 순자를 직접 못 만나게 했던 걸까?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민철이 이모님은 바쁘시잖아요 하면서 얼버무렸던 게 떠올랐어. 다시 창구로 갔어. 지연 대리가 속삭이더라. 할머니 비상벨 눌렀어요. 곧 경찰 올 거예요. 컴퓨터 화면 돌려 보여주는데 충격적이야. 내 명의로 신용카드 8개가 발급됐어. 2억 원 대출, 15억 원 자금 세탁 흔적. 민철이 내 재산을 노린 조직적인 사기꾼이었던 거야. 머리가 하얗게 됐어.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나왔어. 민철이 순자와 결혼한 10년 동안 나를 속였던 거야. 순자는 아픈 거 맞는 거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 지연 대리가 손을 꼭 잡아줬어.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따뜻한 손이 나를 진정시켜줬어.
근데도 가슴은 계속 쿵쿵 뛰었어. 민철이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갑자기 은행 정문이 벌컥 열렸어. 사복 경찰 6명이 들어와서 민철이랑 그 남자들을 포위했지. 강민철 씨 금융 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철이 오해해요. 이모님 도우려던 거예요. 하면서 발악했지만 수갑 채워지고 끌려갔어. 사람들이 웅성이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찍고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 지연 대리가 나를 부축하면서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라고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 민철이 왜? 순자는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 경찰서로 갔어. 이상준 수사관이 차분히 설명해줬어. 민철은 사기 전과 산범이야. 노인들 노린 전문 사기꾼. 순자와의 결혼도 위조된 신분으로 한 함정이었어. 5천만 원? 그건 병원비가 아니라 도박 빚으로 쓴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순자는 건강하다는 거. 병원 근처에도 안 갔대. 순자가 아프지 않았다고?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 내가 동생을 살리겠다고 준 돈이 다 거짓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5년 전 남편 췌장암 사망. 그거 사고가 아니었어. 민철이 병원 직원과 짜고 진단서 위조해서 초기 암을 말기로 속였대. 생존율 80% 이상인 암이었는데 치료도 제대로 안 하고 1억 원 치료비를 가로챘어. 남편은 살 수 있었어.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 남편이랑 보낸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어. 병실에서 손잡고 순옥이 당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 하던 그 목소리. 나를 걱정하면서 떠난 남편. 민철은 그 사랑까지 짓밟았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가 믿었던 가족, 믿었던 사위가 이렇게 나를 속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 분노, 슬픔, 후회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 내가 남편을 더 지킬 수 있었던 걸까? 그때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했나? 자책이 밀려왔어. 근데 그때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어. 눈물 범벅인 얼굴로. 언니 미안해. 정말 몰랐어. 순자도 민철한테 속았대. 민철이 나한테 치매가 있다며 재산 관리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어. 심지어 순자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대. 순자랑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 순자야,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둘 다 속은 거야. 부모님 일찍 여의고 라면 하나 나누던 어린 시절부터 70년을 함께한 자매잖아. 순자랑 같이 시장에서 장난감 구경하던 때, 싸우고 울다 화해하던 순간들, 그 추억들이 우리를 다시 묶어줬어. 순자가 말했어. 언니, 내가 민철 믿은 게 너무 멍청했어. 앞으로 절대 언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 민철 때문에 멀어졌던 자매의 유대가 다시 단단해졌어. 다음 날 순자랑 은행에 갔어. 지연 대리한테 감사 인사하려고. 화분이랑 손편지 들고 갔지. 지연이 밝게 웃으면서 할머니 어제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신가요? 이러더라. 내가 지연 씨 덕분에 큰 피해 막았어요 하면서 화분 내밀었지. 근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 할머니 저 기억하시겠어요? 내가 고개를 갸웃했더니 30년 전 압구정 초등학교 2학년 3반 박지연이에요. 선생님 제자였죠 이러는 거야. 30년 전 IMF 때였어. 지연이는 집이 어려워서 급식비도 못 내고 점심시간마다 운동장 배회하던 애였어. 혼자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내가 몰래 급식비 내주고 학용품 사주고 장학재단까지 연결해줬지. 지연아 포기하지 마.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했던 편지, 그게 지연이 인생을 바꿨대.
지연이 말했어. 6개월 전 선생님 계좌 이상 거래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지켰죠. 선생님이 저를 구해준 것처럼 이번엔 제가 지키고 싶었어요. 퇴근 후에도 거래 내역 분석하고 CCTV 확인하면서 민철 추적했대. 지연이도 쉬운 삶은 아니었어. IMF로 부모님 사업 망하고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대. 근데 내가 준 편지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은행원이 됐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 내가 30년 전에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나를 지켜준 거야. 지연이 낡은 노트 꺼내더라. 내가 써준 편지야. 지연아,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은 너의 미래를 바꿀 유일한 길이야. 종이가 누렇게 변했더라. 눈물이 핑 돌았어. 그 작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은행원이 돼서 나를 구한 거야. 지연이 사진 보여주면서 제 딸 은서예요. 선생님 은혜의 은자를 따서 지었죠 이러는데 내가 할머니라고 불러줘 했어. 은서는 10살 지연이 닮아서 눈이 반짝이는 아이야. 할머니 나중에 은행원 될 거예요. 하면서 웃는데 그 미소가 지연이 어릴 때랑 똑같더라.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생긴 거야. 민철은 감옥 갔고 순자는 이혼 준비하면서 새 출발했어. 나는 여전히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은행에 가. 지연이랑 은서 만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지. 순자랑도 더 가까워졌어. 어릴 때 부모님 일찍 여의고 라면 하나 나누던 자매. 시장에서 손잡고 장난감 구경하던 때 싸우고 울다 화해하던 순간들. 민철 때문에 멀어졌지만 이제 다시 서로의 전부야. 순자가 말했어. 언니 우리가 뭐야? 70년을 함께한 자매잖아. 내가 웃으면서 이제 매주 보자 혼자 두지 않을게 했지. 사건 이후로 내가 좀 달라졌어. 예전엔 은행 가는 게 그냥 루틴이었는데 이젠 거기서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거든. 지연이 내 통장 정리해 주면서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물어보고 은서가 전화로 할머니 주말에 놀러 갈게요. 하면 가슴이 따뜻해져. 순자랑은 매주 만나서 커피 마시며 옛날 얘기해. 순자가 이혼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내가 매주 찾아가서 같이 밥해 먹어. 우리 동네 이웃들도 이 얘기를 듣고 많이 도와줬어. 옆집 영희 씨가 순옥 씨 힘들 때 말 안 했으면 서운했어 하면서 반찬 나눠주고 경로당 친구들이 순옥이 우리 같이 여행 가자 하면서 챙겨줘. 그 사연이 동네에 퍼지면서 다들 노인 대상 사기에 대해 조심하자고 얘기하기 시작했어. 지역사회가 더 끈끈해진 느낌이야. 삶은 예측 못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지만 작은 친절이 기적처럼 돌아오기도 해. 30년 전 내가 지연이한테 준 손길 그게 나를 구했어. 지연이가 약속했어. 선생님 앞으로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30년 전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은서가 커서 은행원이 되면 또 누군가를 구할지도 몰라. 그 쪽지 한 장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게 내 인생을 희망으로 바꿨지. 아직 할 일 많아.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를 너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줘.